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이야기는 하는데 무겁네요. 여러 번 하다가 지우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대구 구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야간에 15시간 근무다. 정상적으로 근무는 15시간이에요. 단지 그 속에 7시간은 휴식할 수 있어 라고 하고 420시간의 휴식이라고 하고 유급 8시간의 월급을 주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야간 근무 중에 8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 뭐 10시간 일하거나 11시간 일하거나 이런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야간 근무의 노임을 제대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노동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양보사 스님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문제를 확대시킬 용기 있는 분은 없으시죠. 하긴 뭐 저도 확대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뭐 새우 가재인 내가 하는 것보다 누군가 나타나겠지.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지는 게 사회야.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라고 하고 포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야간에 12시간, 15시간 근무를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잠도 주무십니다. 때문에 이제 구미에서도 그 스테이션에 간이 침대를 놓고 주무셨다니까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주무셨어요. 근데 한 달도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어르신이 계속 배를 누르셨어요. 그 전날 코로나가 있었나 봐요. 아마도 코로나가 그 증상이 심화될 때면 다음날 숨이 막히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런 증상이 있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배를 죽어라 눌렀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추측도 해봐요. 입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르신들은 너무나 궁금한 것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요양원에 적응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배를 계속 누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는 못 가게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건 겪은 겁니다. 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아니 가봐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가시면 다른 선생님도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힘들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자주 가준다면 또 다른 사람, 가기 싫은 사람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가는 건 너의 자력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곤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선생님의 말이 참 납득하기 어렵고 황당하긴 했는데 요양보호사 일이 또 워낙에 힘든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많이 부르시는 어르신들은 냅다 많이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그만큼 많이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신 거예요. 많이 부르긴 하지만 내가 많이 부르니까 미안해. 나 때문에 귀찮잖아요. 큰일이에요. 라고 하시는 어떤 어르신도 계셨어요. 참 슬프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어르신이 건강할 때는 다 모든 걸 자기 손발로 했을 텐데 여기 누워있으니까 이제 우리를 부르는 것조차 미안해하고 또 누군가는 오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또 누군가는 가주면 그 가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파킨슨 병을 앓는 여성분이셨는데 예뻤어요. 젊었을 때는 예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또 내 방송은 대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곁다리로 가기도 하죠. 또 그 매력이 있지만 하여간 이 코로나의 전날 양성 반응을 보이신 어르신 이제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요양원에 가서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불러댔겠어요. 배를 불렀겠죠. 계속 불렀는데 요양보호사가 안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어르신이 한 번 부르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부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죽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눌렀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벨만 눌렀겠죠. 하여간 아침에 5시쯤 요양보호사가 이제 잠이 깨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5시는 어떻게 일어나냐? 당연히 5시부터는 또 새벽 기저귀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알람을 설정하거든요. 그러니까 5시쯤 일어나서 돌아가셨어. 보니까 기저귀에
젖어 있겠죠. 당연히 돌아가시는데 기저귀가 깨끗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기저귀를 가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그리고 유족이 난리가 났죠. 이제 새벽 1시, 2시, 3시, 4시 돌아가셨다. 이미 체온은 식었고 경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는 모르지만 하여간 돌아가신 지 적어도 30분이 경과하였다.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이. 유족이 CCTV를 보고 난리가 났고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과실치사. 과실치상이라고 한다면 과실,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라는 거고, 과실치사는 네가 잘못해서 누군가 죽었어 라는 거잖아요. 즉 살인이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 어르신을 죽였나요? 살인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실치사로 시설장과 같이 고소를 당했어요. 이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밥줄도 끊겼지만 월급 야간이면 한 2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월급 230만 원을 받았다는 조건으로 이유로 그 과실치사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그 재판부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법이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유죄를 내릴 가능성이 전 많다고 봐요. 왜? 네가 간이 침대를 놓고 그 스테이션에서 잤다라는 것은 너의 근무 시간이잖아 라는 판결이 내리겠죠.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8시간 월급을 받고 7시간은 휴식이에요. 휴식이란 노동을 안 하고 밖에서 잘 수 있는 것이고 그 내 근무 시간에 대한 일이 아니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주장해 보겠지만 과연 네가 만약에 정말 휴식 시간이었다면 그 입증을 해 라고 계약서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즉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에 너의 휴식이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보통 요양원에 입사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식이야 라는 계약서의 내용은 없어요. 그냥 휴식 42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도 너의 근무였는지 아니면 휴식이 유연했고 이런 비상 상황에 네가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또 그거에 대한 논쟁이 되겠죠. 하여간 피해갈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또 총알바지가 되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슬픈 일이에요. 물론 시설장은 만약에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정말 휴식이었다. 나는 불문율처럼 그때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당연히 잠자는 시간이고 어르신들이 불러도 가지 않을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한다면 그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나 그 관찰자가 감시자가 없는 그 상황을 공실 상황을 시설장이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야간 근무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에 명백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설사 휴식이라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사고는 도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의적으로. 그래서 저는 야간에 휴식 시간에도 잘 수 없더라고요. 그냥 항상 돌아보게 되더라고요.